안녕하세요. 절세 내비 김인숙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97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세무조사를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부에서 9월 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세무사니까 세무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 불법 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조직을 하나 만들 모양입니다.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 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조직에는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독원이 신설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 부동산, 허위 매물 등에 관련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가격 띄우기나 다운계약 등 대응을 위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국세청장도 발표를 했는데요. 강남 4구 그리고 마용성 어디죠? 마포, 용산, 성동구 이런 지역에 30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취득하면 탈세했는지 전수 검증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네요. 최근에 627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서 일부 현금 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지원하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에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엄격하게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앞으로는 주택을 구입하면 전수로 조사를 하겠다. 특히 사업체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공인중개사님들이 관심 두셔야 할 사항인데요.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 별도 증빙자료까지는 제출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전거래하는 거 아니야? 실거래가 띄우기 아니야?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 매매 계약을 신고한다. 그러면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증빙 자료까지 제출하세요.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가 주택의 신고가 거래가 있다. 또 법인 자금을 유용했다고 의심되는 거래가 있다. 이런 거래는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취득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서 가족, 친인척 등에게 차입금을 위장으로 증여한 거 아니냐,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 거래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네요. 조사 강도가 점점 세질 걸로 예측이 됩니다. 최근에 밝힌 조사 사례인데요. 여기 자녀가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거죠. 자녀가 소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친이 돈이 많은 겁니다. 회사에서 고액 배당을 받은 것도 있고요. 상가를 판 매각된 금도 있고요. 그래서 부친의 돈이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의 아파트 취득에 흘러간 걸로 추정하겠다. 그래서 이런 거래가 조사를 나온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 기획조사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서울 외에 수도권 과열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실거주가 사실 의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실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겠다.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되죠. 그래서 거주에 관련된 부분 특히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있죠.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있습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더 세분화해서
어떤 돈으로 취득했는지 네,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자, 먼저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본인 돈이 얼마냐? 자기 자금이죠. 남의 돈이 얼마냐? 차입금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금융기관 예금입니다. 증여 상속받은 돈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한 돈이에요. 주식을 판 돈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재해야 할 항목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의 매각대금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가상자산 수익을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입금으로 조달을 했나요? 금융기관 대출을 기재해야 되는데요. 금융기관 대출을 주담대 신용대출 그 외에 자, 사업자 대출인지도 기재해야 됩니다. 외국 금융기관 대출인지도 기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양식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 증빙 서류까지 이제 제출이 의무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만 증빙까지 제출했어야 하는데 그 범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확대가 된 거죠.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억제하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무조사, 세무검증이 매우 강화가 됩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는 세무조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모두가 세무서로 제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고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보신 후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런 자금 조달 계획 관련해서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세무조사 대응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예전과 달리 매우 엄중합니다.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주택 구입하려는 분들은 세무 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수립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절세 대비 김인숙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